아무리 외로워도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틈이다. 60대가 되면 사람은 갑자기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강하게 버텨왔던 힘이 조용히 풀리는 겁니다. 아이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나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던 시간들. 그게 끝났을 뿐인데, 사람은 그 공백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이 아니라 그 외로움에 누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외로움을 정확히 알아보고 들어오는 남자. 이 남자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표정을 봅니다. 웃는 얼굴인지, 경계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얼굴인지, 그리고 확신합니다. 지금이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혼자 계세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이 질문은 관심이 아닙니다. 상태 확인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의 태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빨리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감사해진다는 걸. 그리고 그 감사함은 곧 주도권을 넘겨주는 신호라는 것도요.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조련.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아침에 안부 전화,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런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전화를 못 받으면 미안해지고, 답장이 늦으면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약속을 미루면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그날 밤 연락은 없습니다. 다음 날 당신이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어제 기분 상했어? 내가 너무했지? 이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다정함은 사랑이 아니라 길들이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인생을 팔고 현실은 피하는 남자. 이 남자는 말을 참 잘합니다. 이 나이에 마음 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난 가볍게 사람 안 만난다. 이 말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지하구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그는 늘 흐립니다. 같이 살 수 있는지,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 경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서로 부담 갖지 말자. 이 말의 뜻은 하나입니다. 책임질 생각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남자는 당신의 지금은 원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늙는 것도, 아파지는 것도, 짐이 되는 건 애초에 계산에 없습니다. 말이 많은 남자는 진지한 게 아니라 겁이 많은 겁니다. 당신을 연인이 아니라 생활도구로 쓰는 남자. 처음엔 부탁처럼 말합니다. 오늘만 좀 해줄래? 당신이 해주면 편해서 그 오늘이 어느새 매일이 됩니다. 밥, 빨래, 집 정리, 감정 쓰레기통. 그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갑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인생을 소모하지 마세요. 사랑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겁니다. 피해자 역할에 중독된 남자. 이 남자는 늘 억울합니다. 전 부인이 문제였고, 자식이 문제였고,
세상이 자기를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남자의 인생에는 늘 가해자가 있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이건 불운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인생의 책임을 단 한 번도 스스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언젠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평생 피해자인 사람은 평생 가해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 차례가 당신일 뿐입니다. 존중을 요구하면 예민하다고 말하는 남자. 당신이 불편함을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그렇게까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 감정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 없는 사랑은 반드시 폭력으로 변합니다. 말로, 태도로, 침묵으로 당신 감정을 작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 인생을 더 작게 만들 겁니다. 경제를 슬쩍 얻는 남자. 이 남자는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돈보단 사람이야. 이 나이에 계산적인 건 싫어. 그래서 당신은 안심합니다.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밥값은 늘 당신이 내고 장보기는 당신 몫이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다음에 정리하자로 넘어갑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낼게라고 말하지 않지만 당신도 어느새 묻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구조입니다. 60대의 돈 얘기를 피하는 남자는 로맨틱한 게 아니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픈 순간에 사라지는 남자. 사람은 아플 때 본성이 나옵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갑자기 바빠집니다. 전화는 짧아지고, 메시지는 늦어지고, 괜찮아? 라는 말만 남깁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는지, 기다려주는지, 약을 챙겨주는지. 이게 60대 사랑의 기준입니다. 아픈 당신 앞에서 불편해하는 남자는 당신의 노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약해질수록 멀어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같이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관계를 비밀로 만들려는 남자. 이 남자는 당신을 숨깁니다. 지인에게 소개하지 않고 가족 얘기는 피하고 사진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 그렇게 티내. 말 나오면 피곤해.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책임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관계는 언제든 끊어도 되는 관계입니다. 숨겨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임시 체류입니다. 떠날 기미를 느끼면 태도가 바뀌는 남자. 당신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이 남자는 변합니다. 갑자기 다정해지고, 갑자기 약해지고, 갑자기 불쌍해집니다. 나 이제 너 말고 없어. 이 나이에 혼자 남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니?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 인질극입니다. 당신의 연민을 이용해 관계를 연장하려는 겁니다. 불쌍해지는 순간은 사랑이 깊어진 게 아니라 통제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당신이 점점 사라지는 관계.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관계에서 사라집니다. 취향도, 의견도, 기준도. 마지막에 남는 건 외로움을 피하려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혼자인 밤보다 더 무서운 결말. 혼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만난 사람과 함께 있는 노후는 외로움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기준이다. 60대에 필요한 건 누군가의 품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외로워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잘못 들인 사람은 당신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